하나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이제 3기 재밌는 거 좀 많이 네. 말씀해 주세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저희가 8월 4일 날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아니, 어디에 어떻게 짓고 있느냐를 많이 물어보세요. 8월 4일 날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네.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계략적인 조감도 그리고 계략적인 계획, 교통대책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에 희망하신 국민들께서 청약을 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LH라든지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언제 청약하는지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놓친 경우도 있으시고 이제 그래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제 희망하는 신도시를 클릭하시고 예. 전화번호를 남기시면은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제 관련 정보도 우리가 예를 들어 지구계획 확정지면 그런 계획도 보내드리고 또 청약 2, 3개월 전에 언제 청약합니다라고 네. 청약 일정 알림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한 달쯤 됐는데 벌써 지금 90만 명 정도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16만 명 이상이 이 사전 청약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어느 신도시가 제일 인기가 많겠느냐라고 또 물어보시는데 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천 미니 신도시를 꼽았는데 왜냐면 워낙 이렇게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니까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보시고 과천을 선택하시는데 1등이 하남 교산이고 예. 2등이 고양 창릉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과천 그리고 남양주 왕숙. 그런 순서. 예, 그런데 하남 교산 신도시가 20%고요. 예. 고양 창릉 신도시가 17%. 왕숙 신도시가 15%. 차이가 크게 안 나.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의 직장 인근의 신도시를 많이 선택을 하고 신도시 자체가 서울 중심 경계에서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장과 생활권을 고려해서 신도시를 선택하는 실수요자들이 신청을 하셨구나. 그래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에 그러면 이게 결국 3기 신도시가 좀 지금 막 몰려드는 서울로 집중되는 어떤 주택 수요를 예. 이제 분산을 좀 시키자. 예. 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이런 취지. 네, 그러면 그게 좀 어떻게 좀 잘 될까? 일단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주택보다 더 잘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서울 안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자체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교통대책도 잘 만들어야 되고 서울에 있는 수요를 얼마큼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약간 의구심을 품으신 분도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16만 명의 차단청약 문자 알림 서비스에 보면은 현재 거주하시는 거주지를 적습니다. 근데 전체 신청하신 분의 31%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제 가실 의향이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이 16만 명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경기도가 많으시네요. 경기도가 59%, 인천이 한 7, 8% 예,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도시를 잘 만들려다 보면 또 조금 막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뭐 교통 비용으로 아까 한 8조 정도 아무래도 이제 공원 녹지도 많이 넓히고 예. 그다음에 뭐 주택의 품질도 좀 올리고 이러다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찌됐건 뭐 정부가 뭐 계속 적자를 재정 마이너스를 볼 수 없는 걸 거고 아니면 이제 이게 어차피 사업 주체는 또 LH나 이제 뭐 이런 지방 공사들이 예. 좀 할 테니까 예. 이쪽에 또 마이너스를 적자를 계속 봐가면서 할 수는 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어떨까요, 좀? 현재 저희가 이제 LH가 분양가로 회선은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거기에 정부가 또 임대주택을 지으면 한 호당 지원이 되죠. 예, 재정과 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현재까지 그런 교통대책 비용, 토지보상 금액 뭐 이런 것들은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LH는 아직 적자는 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적자를 보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게 LH랑 경기도시공사는 서로 하려고. 예. 경기도시공사도 LH가만 하지 말고 하남 교산 신도시, 과천 신도시 같은 경우 같이 하거든요. 경기도시공사가 막 왕수 신도시도 고양창 신도시도 참여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걸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자 보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방공사 참여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3기 신도시가 지금 전체 물량이 그러니까 18만 가구. 18만. 예. 그 중에서 공공이 18만 가구 중에서 분양이 12만이고요. 분양이 12만. 예. 임대가 한 6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분양 중에서 40% 정도가 공공 분양, 60% 정도가 60%는 민간 분양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공공에서는 공공 분양으로 이제
8호 이하의 평형들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민간은 60에서 그 이상 100 넘는 것도 공급을 대형 평형도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형, 중형평, 대형평이 골고루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할 거고요, 저희가. 그렇죠, 지구계획. 그렇죠. 네. 요새는 아파트 선택할 때 수요자들이 브랜드를 많이 따지는데 예. 공공분양 아파트가 3기 신도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전 그 공공 아파트처럼 뭐 그런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LH에서 자체 브랜드를 네. 조금 개발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천마을에 공공 분양이지만 그 현대건설이라든지 특정 민간 건설사와 그 컨소를 네. 해서 해당 민간 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품질을 높이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LH에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요번에 이제 빠진 데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이제 태릉 요것도 예, 지금 예, 공공특가에서 맞습니다. 예. 그 뭐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뭐 과천 청사 앞에 있는 부지라든지 예. 뭐 캠프킴 뭐 이런 데들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일단 6만 원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사전청약하고 나서 1, 2년 안에 본청약을 한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하려고 하면은 공공 분양만 돼서 사전청약을 합니다. 아직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 계획을 좀 구체화하는 단계고 공공 분양을 얼마큼 할지. 태릉 같은 경우는 교통대책을 잘 수립해야 되거든요.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교통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과천 청사부지 같은 경우는 청사가 현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결 과제가 완료가 되면은 사전청약 계획을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나요? 언론에서는 왜 그 8.4 대책 때 빠졌던 입지가, 포함했던 입지가 빠졌냐 물어보시고, 그때 발표할 때는 태릉시나 이런 게 좀 외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발표할 때는 핵심 요지가 빠졌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뭐 공공택지 사업 하면서 어떤 지역의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3기 신도시 작년에 발표하고 나서 원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초기에는 뭐 난리 났었죠. 그래가지고 뭐 저희 단장님이나 저나 뭐 주민들 만나서 했으면 100번 넘습니다 직접.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또 원주민 대표가 이게 감정평가를 할 때 LH가 선임하는 감정평가사, 원주민이 선임하는 감정평가사 이런데 감정평가사 선임까지 동의서까지 다 받았다.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원주민들과 100번 만나서 다행히 그냥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원하시는 보상제도 개선 방안도 저희가 일정 부분 저희가 수용을 해서 8월 초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3기 신도시를 하면서 거기 계신 오랫동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또 3기 신도시 잘 재정착할 수 있도록 되게 꼼꼼하게 대책을 좀 만들고 있고 계속 소통하면서 가면은 큰 갈등 없이 가듯이 8.4 대책에 발표했던 것들도 결국 지역에서 원하시는 그 목소리들을 최대한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면은 이 또한 좀 지역과 상생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왜 초기에 이제 또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막 아직 2기도 뭐 잘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발표해가지고 우리만 죽어나네 뭐 이런 불만들이 좀 사실 많았고 뭐 단체 행동들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은 좀 이제 좀 어떻게 정리가 좀 2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 남들의 어떤 교통 대책과 어떤 기업들 유치하기 위한 기업들 유치 방안 그리고 또 주민 편의 시설 뭐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고양 창릉에 고양선이 있고 그 남양주 왕숙에 9호선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신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9호선 같은 경우는 다산 신도시를 경유를 합니다. 그리고 다산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고양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항동지구, 원흥지구, 기존에 이제 포도성이 개발하면서 교통대책이 없는 지역들에도 교통편이 누릴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존 신도시와 상생하는 신도시라는 거를 저희 목표로 개발 계획을 짜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고양 창릉 신도시 당선 대신 그 설계사무소 대표와도 얘기를 했는데 고양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흥지구, 기존의 시가지 도심 내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주민 편의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기존 신도시와 상생하는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통과 주민 편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뭐 신도시 계획하면서 좀 그동안 없었던 뭔가 좀 획기적인 뭐 이런 거는 정말 못 보신 거예요?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있는데 뭐냐면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기존에 택지 신도시 사업을 할 때 보면 평면 계획을 먼저 짭니다. 그러니까 평면 이게 2차원적인 계획을 짜는 거죠. 근데 도시가 딱 완성됐을 때 스카이라인도 엉망이고
굉장히 뭐 채광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엇박자 났는데 이번에는 3기 신도시 전체 어떤 3D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걸 2차원으로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진일보된 거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 장관님 주제로 우리 부내 협업할 모델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IT 기술들을 접목하자. 스마트 도시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첨단 물류, 드론 택배, 또 수소버스, 자율주행차, 국토부 내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예.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3기 누가 신도시에 보자? 접목시키고자 지금 TF를 만들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뭐 재밌는 게 곧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아마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진짜 3기 신도시가 뭐 이거는 좀 우리 오늘 메인 질문은 아니지만 집값에 진짜 서울 집값에 효과가 있을까요 진짜? 이건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으면 서울 집값을 3기 신도시만 잡는다? 그건 조금 안 맞는 거긴 한데.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서울 집값이란 게 뭐 강남에서 이게 집값이 막 불붙어가지고 퍼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서울 외곽부터 경기도부터 수요가 좋은 주택이 없어서 막 사다 보니까 이게 밀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건 3기 신도시만 해도 18만 가구고 그 외에 뭐 5월달에 8월달에 공급대책 발표한 거 또 추가로 좀 있었죠.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발표한 지구들 이런 걸 따지면 84만 가구가 이제 공공택지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84만. 네, 그 중에서 22년까지 37만 가구가 나오고요. 37만 가구 중에서 13만 가구가 임대주택이고 나머지 24만 호가 이제 분양주택입니다. 24만 호 중에 12만 가구가 또 민간 분양, 12만 가구가 공공 분양.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84만 5천 가구가 앞으로 물량이 나온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거든요. 적지 않죠. 아무래도 그런 물량이 나오면 분당 신도시가 말씀드린 8, 9만 원 했으니까 분당 신도시에 한 10배 규모의 주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입주자 모집이 되고 입주할 때 되면은 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큰 오히려 진짜 뭐 그러면 역할을 할 거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좀 왜냐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서울 내에 있는 어떤 신규 주택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뭐 그래서 공공재건축도 나오고 공공재개발도 나오고 있지만은 근데 외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물량이 공급이 되면 사실은 지금 경기도에 있는 분들도 지금 신도시로 옮기신다고 막 하니까 뭐 좀 조정이 때문에 좀 조정이 되는 조정이 좀 점이 필요한 좀 이루어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이제 신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산 전비청에서 40가구가 나왔고 서울 의료부지에서 3,000가구, 태릉에서 40가구 이렇게 최근에 서울에서만 계획된 물량도 10만 호 이상 됩니다. 이제 예, 그런 물량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주택, 오래된 주택을 추경 매수하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정말 이렇게 더 저렴한 주택을,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나온다는 점을 좀 독자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3기 신도시에 좀 더 애정을 가져주시면